서민 교수님, 이 의혹대로라면 지금 중국 당국의 발표를 믿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중국 당국이 발표하는 것보다 확진자 혹은 사망자 수가 더 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뭐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진단을 안 받고 사망한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심각한 이유는 중국 상황이 아직 안정이 안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 감염자 숫자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는다 그러면 좀 안정될 수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조금 전에 네. 400명 넘어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직도 중국을 좀 경계를 많이 해야 되는 상태고요. 근데 그래도 희망적인 건 뭐냐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아직 슈퍼 전파자 그러니까 한 뭐 몇십 명을 감염시키는 이런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하고 우리나라의 2차 감염자들이 다 출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처 불명의 2차 감염자가 있다면 이건 지역사회에 정착된 거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가 그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마스크 이런 건 너무 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 신종 코로나 이 맵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보면 이제 그 감염자들의 동선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잘 따져서 자기가 거기 노출이 좀 됐다 그러면 이제 좀 자가격리를 좀 알아서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놀고 싶은 건 좀 참으시고 그냥 좀 자가격리를 좀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무서운 게 장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서민 교수님, 네. 서울대 의학박사 출신이시잖아요.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공포스러운 거잖아요.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 사망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에이즈 치료 시에 쓰는 이 항바이러스제를 실제로 입원 확진자에게 투여해서 증세가 상당히 호전이 됐고 태국에서도 이 에이즈 치료제 항바이러스제를 쓰는 치료법으로 상당히 좀 진전된 효과를 봤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 사실은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원래 바이러스가 이제 활동하는 게 세포에 침입이 된 다음에 그렇죠. 여기서 이제 증식하고 세포를 터뜨려 나오거든요. 근데 이 에이즈 치료제인 이 칼레트레라는 약은 그 증식을 못하게 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모든 약은 그 임상 시험을 거치지 않으면 저희는 이제 효과가 있다 이 말씀 못 드립니다. 섣불리 그렇게 또 단정할 네. 수는 없죠. 그래서 메르스 때도 안 그래도 이 약을 쓴 적이 있는데 효과가 아주 정확히 입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많이 기대를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중증 환자에서는 조금 도움은 되지 않을까라고 예.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정말 위급할 때는 네. 이 에이즈 치료제라도 좀 섞어 쓰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보건당국도 좀 연구를 하고 있다. 네. 좀 한 줄기 희망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중국 입국 제한 지역 확대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부에 건의하겠다라는 조금 전 보도에 대해서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오보다 민주당은 정부에게 청와대에게 중국 입국 제한 지역을 확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할 일이 예정이 없다. 그거는 정부가 판단할 일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민주당이 정부에게 중국 입국 제한 지역 확대 건의를 안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정부 입장과 같은 거네요. 서민 교수님. 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정말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어떤 철학이 없습니다. 철학이 없기 때문에 여기 눈치 보고 저기 눈치 보고 우왕좌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뭐 우한 교민들 격리할 때도 처음에 천안으로 간을 받다가 뭐 나중에 아산 진천으로 옮기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참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실 건강만큼 중요한 건 사실 없는데 예. 두 번째로 이 대통령 뭐 문과 출신 폄하하는 건 아닌데 대통령을 비롯해서 주변 사람들이 전부 문과세요. 그래서 이과 출신도 좀 중요한 직책에 한 명 정도 있었으면 그분이 좀 과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 사태를 조금 도움이 되게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문과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서민 교수님, 신입 검사들이 대한민국에서 공부 잘하기로 손에 꼽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교수님도 공부 잘했지만 바보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날고 기는 똑똑한 사람들인데 지금 벌어지는 일을 다 봤잖아요. 이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신입 검사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전 문득 이게 궁금해져요.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수사를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상명하복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아니면 내가 검사 되려고 여기 들어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막막하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옛날과 다른 게 이제 요즘 공부 잘하는 애들은 예전처럼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의과대학 졸업한 애들도
그러니까 좀 예전에는 이제 뭐 흉부외과 하겠다 뭐 이렇게 돈을 못 벌지만 이걸 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애들은 난 피부과 할 거야, 안과 이렇게 이제 좀 편안과로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검사들 마찬가지로 자기 약간 그 뭐 권력과 싸워서 피곤한 것보다는 일신상의 안위를 추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씁쓸한 대목이라는 거죠, 사실. 그렇죠. 너무 안타까운 대목이죠. 예, 그런 거. 기생충학 같은 것도 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의과대학생들이 서울대 의대 나와도 기생충학 이런 거 배워야 그렇죠. 되니까. 그냥 힘든 길이고 좀 더러운 길이지만 택해야 되는데 이걸 택하지 않는 게 현실이 문제가 있습니다. 예, 검사도 마찬가지다. 검사 마찬가지죠. 힘들고 좀 더럽지만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수사해야 한다. 뭐 마치 권력에 기생충이 있다면 잡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권력이 너무 무서운 말 했다. 권력이 기생충 있으면 잡아야 된다. 서민 교수님의 개인 의견 들어봤고요. 서민 교수님, 정총리에 대한 친문 누리꾼들의 집중 공격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친문들이 이제 누구를 공격한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그분이 이제 좀 대선 주자급으로 성장을 하신 분이고, 그리고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뭐 노무현 대통령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이 정세균 총리님은 충족을 하기 때문에 이런 욕을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총리는 좀 바쁜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언제까지나 대책본부에서 그냥 앉아만 계실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정치도 해야 되고 자기 일도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일 좀 하라라고 하는 거는 좀 어이가 없고요. 그 문자 보내시는 친문분들이야말로 좀 일 좀 하십시오. 좀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예, 문자 폭탄 보내지 말고 자기 생업에 충실하라. 그렇죠. 일 하세요, 일. 예, 서민 교수님, 의학 박사시고 기생충학 박사시잖아요. 이 심각한 게 중국인 유학생들이 어마어마해요. 네. 7만 명이에요. 우리 대학에. 지금 3월 개강을 앞두고 7만 명의 중국인 유학생들이 7만 명이 대거 이제 한국에 입학할 텐데 이거는 우려스러운 문제 아닙니까? 정말 우려스러운 문제죠. 그래서 아마 입학 때까지 해결이 안 되면 이분들한테 좀 그러니까 좀 입학을 좀 늦춰서 좀 늦게 오라고 하고 출석은 그냥 면해주는 걸로 이런 방법을 해야지 이 상태로는 입국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어온다고 해도 여론이 안 좋고 뭐 다른 학교 학생들이 등교를 거부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거는 좀 양해를 구해야 될 일 같습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 볼 때도 7만 명이 집단으로 유학생들이 우리 대학과 학생들과 함께 섞이는 게 이 의학상으로도 좀 위험성이 있다 이 말씀이세요? 굉장히 위험성이 있죠. 지금 중국 전역에 뭐 안 걸린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바이러스 감염이 무서운 게 사람에게 이 공포심을 조장하는 이 심리적인 그런 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이 심리가 무너지면 사실 정상적인 이 학교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대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